네, 당신의 초이스 유창호입니다. 미국이 주춤하고 유럽이 빠져도 우리 증시는 전혀 뒷걸음질 안 합니다. 코스피는 이달 들어서 딱 하루 잠깐이었고요. 계속해서 윗방향으로 뻗어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오늘장의 한마디는 바로 이렇습니다. 자, 코스피 이 멈추지 않는 3000피 기대감, 중동 불안에도 상승입니다. 중동발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지만요. 개의치 않고 다시 3,000피를 향해서 가는 코스피의 흐름이죠.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또 사들이는 흐름, 오늘도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신정부 정책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옵니다. 오늘장 네이버가 20% 가까이 정말 오랜만에 폭등을 기록하는 모습이 기록이 됐는데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오늘장 시장을 독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오늘장이었습니다. 자, 종목별 체감이 상당히 좀 많이 나는 시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택해야 할지 오늘도 두 분의 출연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당신의 초이스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출연자부터 소개를 올리도록 하죠. 대범투자자문의 조성일 대표,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승석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이 두 분의 출연자를 모시고 오늘장 이 특징주가 어떤 게 있었는지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주 각자 어떻게 가지고 오셨는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성일 대표의 특징주는 원전 대표주죠.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이승석 전문가께서 가져온 특징주는 화장품입니다. APR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조성일 대표님, 네. 두산 에너빌리티 사실 어제만 해도 이제 조금 빠지나 싶기도 했는데 예. 전혀 빠지질 않네요. 상당히 좀 무서운 모습이고요. 예. 볼 때마다 진짜 너무 무섭다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최근에 예탁금이 65조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이렇게 시장도 돈도 더 많이 몰리고 있는 중이고 사실 지금 이런 시장 때는요. 유동성 장세 때는 되는 종목에 돈이 더 몰리는 그런 쏠림 현상이 더 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시장이 택한 종목 중에 한 가지가 원전의 두산 에너빌리티. 특히 또 원래 시가총액이 또 큰 종목이고 매일매일 거래대금 터지는 종목이다 보니 지금 기관 외국인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싸그리 물량 사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보면 지금 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좀 상당히 튼튼한 모습이에요. 제가 방송 지나기 전에 제 차트에서 원래 이동평균선에 대한 색깔이 원래 이게 아닌데 예. 붉은색으로 보라색 색깔을 좀 진하게 해봤거든요. 이게 우리가 일본 기준에서 5일 이평선. 5일 이평선이면 5일의 평균 가격이니까 되게 짧은 단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5월 말에 잠시 쉰 다음에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 5월 말 잠시 쉰 다음에 6월 1일부터 해서 내내 정말 이 대형주가 5일선도 깨지 않는 정말 튼튼한 모습을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파워입니다. 예, 어제 잠깐 6만 원 깼다가 다시 한번 또 상승하는 모습인데 그만큼 정말 우리가 1년에 몇 번 보지 못하는 그런 정말 최고의 대형 종목의 급등 종목 이런 부분을 보는 그런 현황이고요. 예. 지금 이 상태에서는 최근에도 KB증권에서 7만 원 목표가 다양한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올리고 있는데 저는 지금 상태 때는 목표가를 산정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봐요. 물론 이 기업을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물론 목표가가 물론 좋아서 단기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뚝심 있게 보유할 그러한 부분이겠지만 이 종목을 중장기가 아니라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장기와 단기에 대한 관점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앞자리 바뀌는 6자를 보여주면서 더 힘있게 상승하는 부분이고 여전히 지금도 거래대금이 터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AI 산업에 대한 확대가 더 이어지고 있고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향후 가이던스를 얘기할 때 여전히 우리는 더욱더 AI에 투자하겠다 내용이 매 분기마다 더욱더 증가되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네. 기조는 변치 않을 걸로 보여지고 지금 이제 빅테크의 AI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한국, 유럽 등 각 국가가 정책을 통해서 주도하는 우리가 흔히 요즘에 용어로 소버린 AI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더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오는데 AI가 발전할수록 전력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이제는 트럼프까지도 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고 우리 신정부도 친원전 관련한 정책들을 펼칠 전망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책적인 그런 규제에 대한 부분도 배리어도 없는 상태에서 날아갈 수 있다는 부분이다 보니까 중장기로 볼 때는 그렇게 좋아요. 좋은데
이제 단점은 이제 아쉬운 부분은 단기 부분입니다.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전 지금은 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어요. 너무 올랐죠. 예, 그래서 현재 차트를 보시면 지금 제 차트에서는 21선 이평선이 노란색 이평선인데 지금 현재 21선 이평선은 46,000원대에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주가 대비해서의 그 이격도가 거의 지금 괴리가 주당 15,000원, 14,000원권 이상으로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최고의 종목이라 하더라도 주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익 매물로 인해서 이격을 좁히는 우리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그런 얘기를 보면 산책하는 강아지, 목줄 달린 강아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한 번은 강아지가 멀리 뛰어가면 주인이 목줄 땡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21선과 이격을 내내 이렇게 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좀 염두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단기 대응을 한다면 현재 5일선에 위치하고 있는 58,000원 선. 만약에 58,000원 라인을 만약에 지키지 못하고 음봉으로 밀린다 한다면 그때는 조금 단기적인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컷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더 아래 좋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추가적으로 마지막 내용인데 현재 제 차트에서 위에는 주가 흐름이지만 아래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을 표현해 봤습니다. 예. 빨간색은 기관이고 파란색은 외국인이죠. 자 보시면 지금 기관은 5월 중순부터 점진적 차익 매물을 내놓고 있고요. 선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지탱했던 외국인도 6월 지금 11일 6월 중순부터 지금 5만 원대 지금 5만 5천 원 위에서부터 예. 물량을 가파르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5만 8천 원 이상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 기관이 아니라 개인이다. 그래서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5일선 이탈 시 매도해야 하는 그런 관점도 꼭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원전의 정말 압도적인 대장주죠. 단기 퍼포먼스가 정말 대단했던 두산에너빌리티 오늘도 떨어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주로 짚어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승석 전문가님. 사실 요즘에 우리가 뭐 조방원, 오늘 AI 이런 종목들의 눈길이 많이 돌아가 있지만 화장품주 APR도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뭐 한 달 조금 더 됐는데 예. 2배 가까이 올랐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네.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다 놓쳐가지고 제가 방송에서는 이제 뭐냐면 다른 방송에서 실리콘2를 이제 비슷한 시기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실리콘2도 그렇죠.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만 예. 어쨌든 지금 시세의 선도주자, 그러니까 화장품주의 시세 선도주자는 APR인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가 가장 주목이 되는 이게 눈길을 끄는 부분은 역시 실적입니다. 예. 이게 매년 이 실적의 그 매출 성장세가 두 자릿수, 뭐 심하게 뭐 70%까지 매출이 증가하는 이런 뭐 아주 엄청난 퍼포먼스를 갖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이번 1분기에만 해도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78%가 증가했으니까 이 회사의 실적 증가세가 글쎄 어디서 멈출지가 그게 이제 저도 이제 궁금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 회사가 가장 좋은 점은 매출처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다라는 게 강점인 것 같습니다. 미주 지역의 매출이 약 한 25% 내외, 그 다음에 일본이 약 20%, 중국 향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뭐 한 12%에서 13% 정도 사이.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어쨌든 중국 쪽의 그 소비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일본이나 미국 쪽에서 쓰는 제품들을 이 모방해서 쓰는 소비 심리가 강하거든요. 예. 그럼 미국에서 잘 나간다, 뭐 일본에서 잘 나간다면 추후에 중국의 그 규제가 좀 완화되고 한국하고의 어떤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실적 퍼포먼스가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 가운데 최근에 유럽 쪽에서도 매출이 상당폭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지 그냥 맹목적으로 올라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어디까지 움직일지에 대해서 저도 솔직한 얘기다가 뭐 딱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 종목의 최근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 차트상 흐름을 볼 때 최근에 1차적으로 다 지난번에 5월 8일 날 하루에 한 28%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한 다음에 지금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의 끝자락에서 보통 이제 주가가 이런 완만한 강세가 끝날 때쯤 되면은 강력한 퍼포먼스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지금 가격이 13만 원대 초반권인데 뭐 15만 원 정도는 충분히 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가운데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이 종목 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리콘2를 저는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종목을 APR을 놓쳐가지고 실리콘2로 갈아탔는데 실리콘도 예, 좋아요. 실리콘2도 많이 갔습니다. 많이 예.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좀 약간 아쉬움이 좀 있죠. 어쨌든 간에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예. 근데 실리콘투도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이제 화장품 기업이죠.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완만하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조정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항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퍼포먼스 이벤트가 곧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그만큼 실적이 좋다는 점을 좀 유념을 하셔가지고 예. 화장품주 지금 시장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종목군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승석 전문가의 특징주 APR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특징주를 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저희가 특징주와 추천주를 좀 구별해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데 특징주 보고요. 추천주는 이따가 전략을 보기 전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목 진단 바로 들어가 볼 건데 여러분이 종목 진단 신청을 미리미리 좀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전화 신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앞서 특징주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리죠. 조성일 대표께서 꼽아주신 특징주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명실상부 이 원전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건 맞습니다만 아직도 그 기대감 크게 꺾이지 않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의 대장주를 오늘장의 특징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종가상으로도 6만 원 위에서 오늘 종가 기록이 됐죠. 자, 그리고 이승석 전문가의 특징주는 화장품으로 주목을 해주셨네요. APR입니다. 단기간에 이쪽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APR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수출 다변화를 키워드로 또 꼽아주셨고요. 앞으로 내수 부양과 또 중국 경기 부양책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도 같이 한번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두 분의 특징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유튜브 채팅창 좀 잠깐 볼까요? 종목 진단 신청이 이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스 대탈출님. 안녕하세요. 리가캔바이오입니다. 확실히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약간의 소외감을 느껴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대표 종목이 하나 또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타이밍님의 MDS테크까지 종목 진단 신청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바라기님 SK 오션플레이트 관련된 이야기도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이 종목 가운데 첫 번째 종목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박스 대탈출님의 종목부터 가볼까요? 리가캔바이오입니다. 코스닥의 시총 최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죠. 자, 리가캔바이오는 매수 가격이 11만 원입니다. 자, 비중은 10%를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좀 많이 빠졌다고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자,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요청을 주셨습니다. 자, 리가캔바이오 오늘의 주가 상황이 어땠냐면 4% 주가 하락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10만 6,500원으로 오늘장 종가 기록이 됐습니다. 리가캔바이오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로 지금부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석일 대표님, 리가캔바이오입니다. 상대적으로 오늘장 AI 종목들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네네. 리가캔바이오의 이런 약세가 더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리가캔바이오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 이 종목을 단기로 보시는 분들이 한다면 네. 어제와 오늘 음봉 나온 것 때문에 시장 좋은데 왜 음봉 나오냐면서 아실 수 있겠지만 그렇죠. 저는 이 종목을 너무 단기 하루 이틀 만에 그런 흐름으로 보기보다는 좀 여유를 갖고 보유하시면 분명히 이거는 아주 기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고 있고 그래서 이 종목은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보유하신 투자하신 투자자의 그런 매매 스킬이나 투자 마인드 이거와 연결돼서 성과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스 대탈출님 아마 지금 닉네임처럼 리가캔바이오가 지금 내내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아마 닉네임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박스를 탈출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아마 정하신 것 같은데 저는 리가캔바이오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당장 지금 시장 최근에 업황간의 돈의 흐름이나 봤을 때는 당장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최소한 그래도 이번 6월 달 또 7월 초에 내에는 의미 있는 12만 원대 저항을 뚫을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투자하신 분의 투자 마인드 얼마나 여유 있게 볼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비중 10%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의
18% 비중이면 아주 나이스한 비중이니까 더 비중을 태우진 마시고요. 단가도 오늘 5천까지는 수익중이었습니다. 네. 11만 원이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주가가 6월 초와 최근에 또 오늘 저점이 다 10만 6천 원대에서 저점 찍고서 바로 아래 60에서 이평선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본다면 전장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본다면 전쟁을 펼치고 있는 예. 떨어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그 기로에 와 있는 섬이 한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가격대 내에서 횡보하다가 다시 의미 있는 수급 들어오면서 반등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유 있게 보시길 말씀드리겠고 지금 이 종목은 ADC 글로벌 ADC 분야에서 거의 최고의 종목이지 않습니까? 네. 이미 다수의 글로벌 빅테크 빅파마 기업들에게 조 단위의 그런 ADC 기술 수출을 했던 기업이고요. 역시나 22년, 23년, 24년, 25년 매년마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큰 그 시장에서 M&A 시장. 원래 제약바이오는 또 기술 수출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M&A도 활발한 시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큰 돈이 인수합병 시장에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분야가 관심 몰리는 분야인데 매년마다 ADC 분야, 이 분야가 M&A 시장에서 가장 큰 빅딜이 이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유망한 ADC 파이프라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미 지금도 5천억 원 이상 아주 여유 있는 풍부한 현금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잠깐 지금 시장 트렌드 때문에 잠깐 좀 횡보하고 있고 네. 최근에 시장 채권 10년물 금리가 4.3 이상에 있다 보니 그 부분 때문에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지만 여유 있게 보셔라. 여유 있게 보시는 만큼 어느 순간 보다 보면 박스권 뚫고서 네. 13만 원, 14만 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자, 박스 대탈출님 이 박스권 돌파 가능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다만 다른 종목들이 급등한다고 해서 조바심을 가지시면 이 종목 대응하시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유 있게 보시면서 리가캔바이오로 충분한 수익을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진단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타이밍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거든요. MDS 테크입니다. 예전에는 그 엔비디아 관련주로 부각이 됐던 종목이고 최근에는 퓨리오사 AI 관련주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매수 가격이 1,424원에 5%. 오늘 주가 수준과 뭐 대동소이합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더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이런 거 보니까 올 초에 매수하셨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승석 전문가님, MDS 테크 오늘 장은 뭐 괜찮았는데 이거 계속 보유를 해도 괜찮을 종목일까요? 지금 매수 가격을 보니까 오늘 사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왠지 그럴 수도 드는데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1,424원의 비중 5%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일단은 이 종목이 인베디드 쪽이 원래 주력인데 AI 플랫폼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아까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AI 관련주로 인식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죠. 예. 다른 AI 주보다 좀 늦게. 왜냐면 이제 AI도 결국은 이제 이 모든 섹터가 움직일 때 보통은 전방과 후방으로 나뉘어가지고 움직이게 되는데 네. 전방은 아무래도 대기업군들이 오히려 먼저 움직이죠. 이제 카카오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네이버 따라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한컴 따라가고 그다음에 솔트룩스 같은 종목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소형주 쪽으로 다 이제 스몰캡 쪽으로 이제 방향이 이동되는데 매수를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네. 제가 이 방송 출연한 다음에 종목 진단하면서 그래도 가장 타이밍을 잘 포착하신 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요. 글쎄 뭐 나름은 제가 이런 말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선수의 영역에 계신 분이 아니실까. 물론 이제 이게 소형주라는 그 어떤 투자의 매력은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죠. 예. 자, 지금 이 종목이 움직임이 오늘 이제 거래량도 좀 전일 대비해서 증가하면서 제가 볼 때 중요한 저항 가격대권을 이제 넘어섰다고 이렇게 보여줘가지고요. 지금 과거에 보게 되면 한참 이 종목의 그 주가 움직임이 좋을 때는 3,000원대권까지도 움직였던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뭐 거기까지를 지금 바라볼 수는 없다고 설명하더라도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좀 다소 위축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뭐 비용적인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매년 매출도 꾸준하게 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큰 그 어떤 그 위기 요소라고 따질 만한 부분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좀 반영돼 가지고 또 이런 흐름,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편성한다고 한다면 뭐 최소한 2,000원 중반대권까지 한 2,200원에서 최대 2,500원 사이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좀 반등할 수 있는 뭐 그동안 주가도 많이 빠졌고요. 예. 가격 메리트도 충분히 있는 가격에서 매수하셨다고 보여져가지고요. 오히려 글쎄 뭐 적은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남의 거 컨닝하는 거죠. 네. 이런 종목 좀 컨닝해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MDS 테크님, 오늘 이상하게 종목 진단 신청해주신 분들 닉네임 따라서 진단이 좀 가는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제법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끌고 가시면서 수익 제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0원대 라인에 언급도 나왔으니까요. 더 끌고 가는 전략 오케이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또 종목 진단을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처럼 님의 종목인데 한컴 위드입니다. 뭐 한컴 그룹의 요즘에 뭐 한글과 컴퓨터도 그렇고 한컴 위드도 좋고 분위기가 괜찮거든요. 매수 가격 보겠습니다. 한컴 위드의 매수 가격이 4,300원이고요. 15%입니다. 4,300원이면은 이게 매수하신 지가 좀 된 것 같거든요. 이번에 탈출 가능할까요?라는 게 질문입니다. 오늘 조성길 대표님 탈출 전문 진단으로 되는 것 같은데 한컴위드 어떻습니까? 탈출 가능하겠습니까? 여담 먼저 시작하면요. 예. 지금 닉네임께서 지금 처음처럼이세요. 네. 처음 매수한 게 얼마입니까? 3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종목은 좀 더 보유하시면 저는 뭐 당장 급등하기보다는 좀 두고 있겠지만 예. 이 종목도 닉네임처럼 처음의 가격대로 가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 사실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거의 영업이익률이 1%도 안 되는 거의 사실 마진을 거의 못 남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상에서 이 종목에 대한 매력을 보기는 좀 어려운 기업이고요. 이게 한컴 그룹 같이 엮이면서 오늘 한컴도 오늘 급등하고 또한 AI 섹터가 같이 상승했는데 예. 그런 어떤 한컴에 대한 전반적인 상승과 함께 한다거나 또는 전반적인 AI 섹터가 상승할 때 편승해서 올라가는 그래서 얘가 먼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보다는 예. 편승하는 타이밍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또 신정부 들면서 AI에 대한 투자가 더 이어지기 때문에 정책이 이어지기 때문에 같이 오랜 저항을 뚫고서 바닥을 뚫고 6월 초부터 제대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특히 6월 초 상승한 이후로 차트를 보시면 지금 11선 이평선 깨지 않고서 지난주에 3,200원 눌림 튀고 나서 또 의미 있는 반등 나와주고 있고 오늘 다시 한번 양봉 나와주면서 차트 타이밍으로도 아주 나이스한 반등 나오기 때문에 예. 뚝심 있게 보유하시고요. 당장 이게 뭐 하루 이틀 또는 다음 주 초반부터 4,000원대 넘겠냐 이 부분을 확답할 수는 없겠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상승과 차익 매물을 겪어가면서 우상향하는 패턴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좋은 기대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기업은 엮일 수 있는 그런 끼가 매력이 좀 많은 기업이에요.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컴 기업과 함께하면서 그런 수혜도 볼 수 있는 데다가 추가적으로 이 기업이 원래 보안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딥페이크 분석, 그다음에 예방 이런 쪽 관련한 보안 관련한 부분에서도 엮일 수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번 정부도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예. 점점 사회적 무리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이 부분도 더욱더 투자가 이어질 것인데 그런 큰 정책에 대한 수혜도 꾸준하게 볼 수 있는 기업이니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본다면 이 기업도 양자 컴퓨터도 같이 엮이는 기업이에요. 아, 그래요? 실제로 거기서 얼마큼 이익 내겠냐 이거는 좀 나중 얘기지만 예. 투자했을 때 시장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매력 덩어리의 종목이다. 그래서 양자 내성 암호 관련한 기술도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을 출시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가상화폐 쪽도 지갑 관련한 그런 보안도 함께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많이 얽혀 있군요. 양자 컴퓨터, 그다음에 가상화폐, 딥페이크, 전반적인 범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부분들 다 엮일 수 있는 기업이니까 네. 여유 있게 보신다면 굴곡하면서 우상향 추세로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예. 기대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컴 위드 당장 급등을 바라는 것보다는 갖고 계시다 보면 이 종목은 처음에 매수하셨던 그 가격대는 찾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자, 종목 진단 해봤고요. 자, 다음 종목을 한번 또 바로 가보죠. 이번에는 슈팅스타님의 종목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동아ST 살펴볼게요. 그래요. 이제 슬슬 또 제약바이오를 주목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장 종목 진단 많이 들어오네요. 동아ST 매수 가격은 49,500원입니다. 비중이 10%. 예전에 수익을 내고 재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지글지글 가네요. 답답하다는 이야기죠. 대응 전략 좀 부탁합니다. 이 가격이면 확실히 매수하신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고, 언뜻 지금 찾아보니까 이 동아소시오 그룹에서 이 바이오 USA, 지금 세계 최대 바이오 제약 전시회죠. 그쪽으로 지금 참석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뭐 AI라든지 다른 종목들이 워낙에 잘 가다 보니까 크게 반응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전문가님, 동아 ST 이제 한 번쯤 솟구칠 때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비만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이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큰 시세를 내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죠. 네. 지금 이제 동아 ST 쪽에서 또 신약 파이프라인을 살펴보게 되면 이 비만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DAE-1726이라고 해가지고 네. 현재 임상 1상이 종료가 되고 이제 2상이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물론 이제 1상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가지고 이제 2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게 시장이 이제 재밌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이런 쪽에서 주가가 반응을 하고 움직이려면은 좀 공론화가 돼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수급도 좀 붙어줘야 되고 또 다른 이슈도 좀 붙어줘야 되는데 요즘에 바이오 제약 쪽은 좀 각계전투성 흐름을 보이죠. 네, 맞아요. 코스닥 쪽에 좀 재료가 노출돼 가지고서 자기네들 신제품에 대해서 해외 쪽에 제약사에다가 판매했다, 매각했다, 로열티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많이 뒤었습니다. 신약 개발하다가 2상에서 실패했다, 3상에서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워낙 많이 되었고요. 지겹습니다. 예, 투자자들도 그로 인해 가지고서 피해서 많이 봤었죠.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한미약품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예.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일상 가지고서는 이제 시장에서 반응이 좀 미온적이죠. 하다못해 2상 정도 진행된 다음에 로열티와 관련되거나 아니면 기술 이전을 하거나 이런 쪽에 좀 얘기가 좀 나와줘야지 예. 주가가 움직이는데 아직 그런 소식이 없다 보니까 주가 움직임이 미온적으로 움직이고 시장에서 큰 반향을 못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인내심이 요구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손실이 크지는 않은데요. 예.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어느 정도 주가가 그동안 하락했던 거에서 바닥은 잡혔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약세를 보이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역시 반등을 하려면은 제가 볼 땐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다가는 목표 가격을 5만 원 정도 넘기기를 요즘에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지금 네. 기술적 보면 계속 5만 원 쪽에서 부대끼고 있는 걸 갖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만약에 거래량이 돌파돼 가지고 5만 원 정도 이상 넘어가 준다면은야 그 위에 7만 5천 원대권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예. 만약에 이거를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좀 관찰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오겠다라고 목표를 하신다면 그냥 가지고 계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성격이 급하시거나 예. 빠른 어떤 그 주가의 상승으로 좀 수익을 내고 싶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좀 갈아탄 다음에 종가상 오히려 5만 원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따라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럴 경우에는 7만 5천에서 8만 원권까지도 매우 빠른 속도로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대할 만한 이슈거리가 있는 회사니까요. 네. 계속 꾸준하게 관찰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동아 ST, 기대할 만한 요소가 분명히 확실하게 그 키워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그 키워드가 부각이 된다? 이건 확실치가 않죠. 그래서 만약에 답답하시다면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도모하시다가 5만 원을 강하게 돌파할 때를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동아 ST를 진단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을 가볼 텐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연결이 또 될 수 있겠네요. 앞서 진단하면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 가운데서 요즘에 비만 치료제 이야기가 유독 많습니다. 이 관련돼서 대표 종목이죠. 인벤티지랩 살펴드리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43,800원이고요. 18% 비중 갖고 계십니다. 아마도 최근에 진입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인벤티지랩 상당히 좀 인상적인 궁금할 만한 움직임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사실 어제도 제가 낮에 방송을 진행하다가 채팅창에 인벤티지랩 갑자기 VI 발동됐다고 하면서 막 채팅창이 떠들썩했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이 좀 들었을 텐데 오늘은 또 갑자기 훅 내려갔단 말이죠. 네네. 이거 어떻게 대응합니까? 일단 최근에 있었던 46,000원대 레벨 네. 그 저항 라인을 뚫지 못하고 내내 횡보가 이어지는 2개월 동안의 횡보예요. 횡보인데 당장 이 흐름을 깨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해당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종목이 다 이제 투자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이제 베링게 인겔하임이랑 유한양행 이 두 기업과 함께해서 원래 비만약 관련해서 주사제 쪽을 장기 지속형 주사제 우리가 이제 월 한 번만 맞을 수 있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효과가 이어지는 그런 형태의 제형의 주사제를 개발하는
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또 이제 글로벌 비만 치료제 쪽에서 유행으로 번지고 있는 경구용, 요즘에 디엔드 파마텍이 급등한 것도 그런 이유인데 예. 경구용 치료제도 잘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뭐 대표가 최근에 하는 말 보면 최근에 우리 회사로부터 많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굉장한 자신감이네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막 이런 단어들 쓰면서 그 이제 단어 쉽지 않은 단어인데요. 네, 또 자신감을 표현하고 유튜브에도 나오는 그런 이제 모습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서는 이미 한 4월 중순과 5월 초까지 이미 그 단기에 거의 3배, 4배 오르는 단기 급등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기업이 원래 또 하고 있는 일로는 매출액은 내긴 해도 매년마다 적자 보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여타 제약바이오 기대감 있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 기업이 당장 어떤 실적을 내거나 어떤 뚜렷한 라이센스 아웃을 했던 기업은 아닌데 그런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야 이게 이 기업이 새로운 걸 도전하고 있어? 그럼 한번 투자해 볼까? 이런 돈의 순환매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하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실제로 보여준 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리스크로 꼭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보면 최근에 4월과 5월 달에 비만 치료 관련한 종목들을 내에서만 순환매를 본다면 처음에는 펩트론과 인벤티지 랩이 먼저 급등했었죠. 예. 그러다가 인벤티지 랩이 5월 9일 날 이후로 먼저 꺾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펩트론이 꺾였던 흐름이고 그 흐름들을 고스란히 받아서 그 자금들이 이제 뒤늦게 한미약품하고 D&D 파마텍 이렇게 순환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5월 초부터 지금까지 약 한 달 반 동안에 이 기업이 차익 매물 나오면서 기간 조정 받고 있는 이유는 뭐 인벤티지 랩이 뭐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는 비만 치료제 쪽에 관심 있어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수급이 많지 않잖아요. 네. 제한적인 수급인데 그 수급 내에서 이미 급등한 페트론과 인벤티지랩에서 나온 다음에 다른 기업으로 가는 순환매 차원이다. 이런 부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침 이 기업이 내일 모레죠. 금요일 날에 미국 당뇨병 학회에 참여합니다. 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은 중장기는 아니고요.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의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하신 단가 바로 위에 있으니까 아마 이번 주 금요일까지 또는 다음 주말을 지나서 다음 주 초까지 바로 위에 지금 최근에 한 달 동안 저항으로 있는 46,000원, 7,000원대 이 값을 단기에 뚫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니까 예. 너무 멀리 보진 마시고요. 47,000원에서 5만 원 정도 그 정도 라인이라 하더라도 의미 있는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 5만 원대를 1차적인 목표로 보시면서 단기 대응 목적으로 보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만약에 주가가 생각만큼 가지 않고 반대로 꺾인다 한다면 리스크 관리 꼭 필요한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 바로 아래에 있는 4만 원. 아무리 못해도 이 4만 원 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꺾인다 한다면 그때는 최소한 절반 물량이라도 꼭 매도해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위든 아래든 다 열어둬서 제가 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인벤티지 랩 살펴드렸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진단 바로 다음 종목 가보죠. 이번에는 무흔님의 종목입니다. 앞서 이승석 전문가와 함께 우리 이 화장품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화장품 관련주 하나 또 챙겨볼게요. 마녀공장입니다. 매수 가격은 17,900원이고요. 20%입니다. 지금 딱 이 매수가 정도 부근에서 상당히 답답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님 마녀공장 2년 전쯤인가요? 그때 상장하고 초반에 가격이 뭐 5만 원대 이랬는데 네. 주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쪽은 힘을 많이 못 쓰거든요. 한 번쯤 여기도 폭발적으로 올라갈 때 타이밍 안 되나요? 그러게요. 이제 그래 줬으면 좋겠는데 예. 이제 우리가 이제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화장품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죠. 예. 스킨케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바디 부분 있고, 헤어 있고, 색조 화장 쪽 있고 한데 이 회사는 이제 종합적으로 모든 라인업을 다 갖춘 회사는 아닙니다. 이제 주로 이제 스킨케어 쪽에 지금 집중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럼 강점이 있는 분야가 뭐냐를 놓고 본다면 최근에는 스킨 쪽에서 이제 색조 쪽으로 넘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해드렸던 실리콘2나 그다음에 APR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라인업이 다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떤 한쪽이 좀 기울면 한쪽에서 다른 쪽에서 실적을 내주고 이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코스맥스 같은 OEM 업체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실적이 좋았던 가장 중요한 게 예전에는 처음에
제가 2004년도 5년도에 코스메스 기업 탐방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는 바가지로 퍼가지고서 화장품을 만들 때 제가 경기도의 그 향남에 있는 공장을 한번 예. 방문했었고 와. 그때 회장도 지금 계시는 이경수 회장님도 제가 뵀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 코스맥스가 잘 성장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결국 색조 쪽의 OEM까지도 참여를 하게 되고 라인업이 강화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러다 보니까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동안 꾸준히 그 안정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최근의 동향을 본다면은 이제 1분기 쪽에서 실적이 좀 위축되는 움직임이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그 편승을 해가지고 화장품 쪽이 같이 가려고 해도 네. 실적이 좋은 쪽, 요즘에 보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 쪽이 잘 안 움직이거든요. 네. 이쪽이 중국향 매출이 줄어드는 영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수만 가지고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뭐냐면 주가가 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네. 오히려 같은 업종, 같은 섹터 내에서는 잘 움직이고 잘 가는 종목 쪽을 타셔야 되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예. APR 같은 종목의 실적은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1분기 실적은 작년도 동기 대비해가 좀 무려 78%가 매출이 증가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녀공장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종목을 주가가 밀릴 거다, 하락할 테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는 절대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어떤 그 눈높이를 좀 낮추실 필요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22,000원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상승 여력이 있고요. 좀 더 긴 관점에서 본다면 이 회사도 25,000원 이상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다른 종목이 다 움직여야지 뒤에 움직이니까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2만 원대 정도권까지만 바라보시고요. 예. 그 위에서 일부 좀 차익 실현한 다음에 종목을 좀 교체해서 같은 업종 내에서도 실적이 좀 좋은 쪽으로 갈아타보는 전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화장품 관련주 마녀공장까지 챙겨드렸고요. 자 종목 진단을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 끊을 수 없어 님의 종목인데요. 포스코 그룹주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수 가격은 53,000원에 15%에 단기로 보고 계시네요. 자, 포스코 그룹주는 사실은 그전에 뭐 2차 전지 관련주로 다 같이 움직였다가 지금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어떻습니까? 이 종목 좀 빠르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우선은 올해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잠깐 한 달 정도 아주 좋은 상승 나왔었지만 네. 그 상승 나온 이후에 주가가 빠지고 있죠. 이 종목은 지금 LNG 쪽 관련한 트레이딩 관련한 기대감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작년부터 이어졌던 대왕고래 모멘텀, 세 번째는 2, 3년 전부터 이어졌던 2차전지 관련한 포스코 퓨처인 포스코 홀딩스와 함께 엮이는 그런 2차전지 자원 트레이딩 관련한 부분들. 어떻게 본다면 포스코 인터는 크게 이 세 가지의 모멘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를 올렸던 종목이죠. 그런데 사실 보면 이미 대왕고래 모멘텀은 꺾인 게 이미 지났고요. 네. 그래서 그 차익 매물들이 계속 나오는 중이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잠깐 반등했다가 또 다시 물리는 모습입니다. 보면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그나마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대왕고래도 아니고 2차전지도 아니고 LNG 트레이딩 관련한 부분, 이 부분을 더욱더 주목적으로 봐야 되는데 마침 말씀드렸다시피 2월 중순부터 3월 11일까지 잠깐 3주간 상승했던 원인도 LNG 트레이딩 관련한 기대감이거든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봐야 한다. 근데 마침 최근 3개월 동안 횡보하고 있지만 그래도 47,500원을 깨지 않고 횡보해주면서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번 정부와 미국과의 긴밀한 LNG 관련한 협력, 이 부분이 더욱더 한번 자극적으로 뉴스가 나온다 한다면 언제든지 매물 뚫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단기로 본다 하더라도 저는 너무 단기보다는요, 뭐 6월, 7월 좀 넘게까지 보시면서 여유 있게 보시면서 이 종목을 5만 원 초반 뭣도 아니고 아무리 못해도 5만 원대 후반, 6만 원까지는 여유 있게 보시는 관점이 저는 더욱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종목 진단 신청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증권통 AI 뉴스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예지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증권통 AI가 선정한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인 가운데 네이버가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K뷰티 글로벌 성장의 한 축인 콜마그룹의 내홍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촉구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 등에 엿새째 대규모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이란의 무조건적인 항복과 M&A 사살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이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보복 공격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동원했다고 밝히는 등 공세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테헤란 수도를 빠져나가는 주민들의 탈출 행렬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동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4%가량 급등하는 등 글로벌 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새 정부 초대 AI 수석을 배출한 네이버가 실적 전망까지 높아지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다울투자증권은 네이버의 올해 매출액이 11조 8,5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가량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조 2,231억 원으로 11%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홈피드 효과가 지속되며 광고 매출에 기여하고 있고 회사는 AI를 적용한 검색 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어 실적이 뒷받침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기존 24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도 네이버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범국가적 차원의 AI 정책 추진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올리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네이버는 지난 15일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된 AI 수석에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임명된 이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입니다. 콜마그룹의 남매 간 경영권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창업주 윤동환 회장이 장남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서면서 사실상 딸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인데요. 사업 주도권을 둘러싼 남매 간 갈등이 부자 간 갈등으로 확전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오전 콜마 B&H는 윤동환 회장이 2019년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에 대해서 주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회장은 35년간 키워온 홀마그룹의 창업 정신과 경영 질서를 더 이상 훼손하도록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경영권 분쟁은 지난 4월 콜마 B&H의 이사회 개편을 놓고 윤 부회장과 윤 대표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창업주의 거듭된 중재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윤 부회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윤 회장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선 걸로 풀이되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콜마홀딩스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콜마그룹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상황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해서 사실상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만 발행에 있어 유의하고 규제를 해야 할 점에 우선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 경우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교환이 쉽게 돼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늘고 외환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며 반문했습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담당 부처가 자리 잡히는 대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정책을 가다듬을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요일 주요 증시 뉴스 짚어봤습니다. 이 밖에 오늘의 테마주와 종목 한 줄 브리핑까지 알고 싶다면 증권통 모바일 앱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AI 뉴스로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증권통 AI 뉴스였고요. 자, 지금부터는 오늘 출연자분들이 가지고 온 추천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주 바로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일단 조석열 대표의 추천주 일진전기고요. 이승석 전문가께서는 KT 밀리의 서지입니다. 조석열 대표님, 일진전기 가져오셨네요? 네, 이 종목은 제가 작년에도 참 좋은 성과를 냈던 기업인데 예. 올해는 처음으로 다시 한번 오랜만에 가지고 온 기업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거 준비할 때 좀 설레는 마음으로 네. 한 번 더 가져온 종목인데요. 이 종목 아마 처음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짧게 설명드린 다음에 예. 전략 다음으로 넘어가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 기업은 특히 이제 변압기 케이블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예. 주식을 좀만 아시는 분들 하더라도 최근 뉴스 보시면 AI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전력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 꾸준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전력들 그 고전압이든 중전압이든 전압들을 잘 컨트롤하는 부분들 여기에서 변압기 더 나아가서
케이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송배전 케이블이죠. 예. 필요한데 이 부분을 다 같이 한꺼번에 동일하게 같이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 일진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력 수요가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미국 온 곳에서 선진국들이 전력을 필요로 하다고 지금 아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변압기도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죠. 이런 케이스는 이미 2년 전, 작년도 이어서 올해도 여전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일제전기도 당연히 그런 시대의 부흥에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지금 공장을 새롭게 짓고 있는 중이었고요. 예. 새로 지은 국내 공장이 올 하반기 때쯤에 증설될 완공될 전망인데 한다면 지금 변압기도 그렇고 케이블도 그렇고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확 커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는 비용만 나갔던 시설 투자가 이제는 매출과 이익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과도기적 시점이 곧 다가온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런 캐파라고 하는데 캐파 증설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주 베이스 기업들은 수주 잔고가 증가하는 여부도 봐야 되거든요. 예. 제가 준비한 이미지 하나가 있거든요. 보시면 지금 변압기든 케이블이든 둘 다 매년마다 수주 잔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료가 지금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캐파도 증가하고 있고 수주 잔고도 증가하고 있다. 정말 잘 되는 기업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거든요. 예. 말씀드리고 있고 마지막 내용은 이 기업이 변압기든 케이블, 특히 케이블을 만들 때 그 케이블의 원재료의 거의 90%가 구리예요. 구리. 근데 이 기업은요. 구리값, 그러니까 원재료 값이 상승하게 되면 예. 이 기업은 그만큼 판매값에 반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네. 에스컬레이드 조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일진전기에도 포함이 되는 그런 사업 비즈니스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리값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다음 표를 보시면 지금 보이는데 구리 현물 가격이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여전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리값이 상승하는 부분에서도 케이블 판매 관련한 전선 판매 관련 부분에서 수익 마진을 높일 수 있다. 호재가 모여있는 기업이고요.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은 다른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산일전기 이런 동종 피어 기업들보다는 아직은 올라가지 못했어요. 네. 하지만 저는 그런 단기적인 그런 롱숏 관련한 부분에서 이제는 이 기업에 수급 들어올 수 있겠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가져온 종목이고요. 예. 마침 지금 4월 말부터 기관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는 부분도 체크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종목 매수가로는 지금 프리마켓 지금 시간 외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저는 매수가는 여유 있게 33,000원 이하로 말씀드리겠고요. 예. 1차 목표가로는 38,000원 그리고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손절가로는 29,000원 이탈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조석일 대표의 오늘장 추천주 일진전기였습니다. 자, 이번엔 이승석 전문가께 오늘장 추천주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요. 잠시만요. 한글과 컴퓨터 6월 4일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요. 벌써 목표가 2달에 몰았습니다. 단기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 요거 간단히만 좀 리뷰 먼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오늘 급등을 하는데 제가 이 종목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제 AI하고 이제 묶어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그다음에 AI하고 한컴, 그다음에 한컴이 이제 정부 쪽 친정부 성향이 있다. 왜냐면 네. 우리가 모든 문서는 한글과 컴퓨터에 한컴 그렇죠.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AI가 현재도 AI에 관련된 그 일이 그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실적에 대한 성장이나 또 이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1차 목표가는 제가 34,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제가 2차로다가 보려고 하는 가격은 48,000원에서 5만 원까지도 현재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글쎄 뭐 지금 당장에 뭐 쫓아가시라고 하기는 좀 제가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고요. 하지만 지금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34,000원에서 무조건적으로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오는 건 옳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네. 저 역시도 계속 관찰하려고 하는 종목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대되는 또 추천주는 뭡니까? 제가 이제 그 종목을 가져오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이제 요즘 AI 가지고 제가 재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유창호 앵커하고 예. 제가 4월 28일 날 토마토 TV 첫 출연해가지고 그날 12시 반 프로그램에서 예. 이제 LG CNS를 CNS. 말씀드렸었죠. 이게 뭐냐면 LG CNS가 데이터 센터의 운용사를 하고 있는데 AI를 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 센터가 확충되고 LG CNS가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당시에 추천을 했고요. 네. 이제 드디어 이제 신정부 들어서 가지고 AI가 이제 이슈화 되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요즘 뭐 엄청난 상승을 갖다 보여주면서 그때 말씀드렸을 가격 대비해 가지고 한 60에서 70%가 올라갔거든요.
그런 종목을 하나 더 가져오려고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시고 투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종목을 하나 좀 가져놨는데요. 이 KT 밀리의 서재하고 제가 KT하고 두 종목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KT는 좀 무거운 방면에 밀리의 서재 쪽은 좀 가볍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종목을 가져나왔습니다. 추천의 배경은요. 지금 KT 밀리의 서재가 단순히 그 이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핸드폰이나 또 내지는 이제 태블릿 가지고서 보는 책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작년 9월 달에 제휴를 맺어가지고 약 5조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 AI 한국형 LLM과 그다음에 이제 GPT를 갖다 막 KGPT를 만들겠다고 해서 이미 300명의 인원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곧 6월 달에 원래는 이제 곧 이제 1차적으로다가 한국형 GPT의 모델이 나온다라고 이제 얘기가 그 전부터 나오고 있었는데 글쎄요, 이제 6월 달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곧 좋은 어떤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가지고요. 자, KT라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뭐냐면은 중소형주 보지 말고 이 AI가 정부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네이버하고 카카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고요. 큰 기업으로. 예, 우선 그쪽이 어떤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 쪽이 1차적으로다가 정부 쪽에서 육성의 첫 수혜를 볼 쪽이지 중소형주들은 아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조금 그 제가 좀 앞서갔는지 모르지만 카카오페이를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카카오페이가 뭐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요. 대단했죠. 그다음에 이제 뒤늦게 이제 또 오늘 네이버까지 이제 뭐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퍼포먼스를 KT 밀리의 서재에 솔직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래량이 좀 작고 유동성이 좀 부족한데 예. 또 그렇지 않은 게 또 이 종목의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또 거래량이 제법 많이 또 발생을 합니다. 뭐 100만 주 이상도 나오고 하니까요. 실제 작년도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 10월 달에 갑자기 주가가 급등했었는데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이 사업 협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 당시에 주가가 한번 움직였었거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의 플랫폼을 만들고 진행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예. 곧 이런 내용이 발표된다면 주가 움직임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목표 가격은 일단 1차적으로다가는 단기적입니다. 25,000원까지 보고 있고요. 장기로는 4만 원 이상 보고 있는데 그건 또 1차 목표가 도달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추천주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 자, 이번에는 내일장 초이스 시장 전략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일 대표님, 내일장 초이스 어떤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매우 탄탄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동 분쟁 개입 우려에도 튼튼한 모습이니까 투자에 자신감 가지시고요. 예. 특히 고객 예탁금이 60조를 넘었습니다. 지금 65조 원이거든요. 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돈이 더 들어오고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물반 고기반 시장 될 수 있으니까 더 뚝심 있게 투자하시면 좋겠고 좋은 기업이라면 잠깐 눌린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정들이 좀 많이 있는데 예. 제가 뽑아보면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아까 제가 인벤티지를 말씀드릴 때도 같이 포함된 말씀이었지만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 당뇨병 학회 일정이 좀 저는 잘 보고 있는 일정이고요. 예. 이번 주말에 테슬라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등 서비스 시작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다양한 일정들 중에서도 이 두 가지 일정도 잘 보고 있으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다음에 뭘 사야 되지 섹시한 종목이 뭘지 본다면 이런 일정들도 한번 관련주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이미 이런 종목에 지금 돈 들어오고 있으니까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승섭 전문가께서 보시는 내일장 초이스는요? 일단은 내일 아침에 FOMC 회의에 대한 이제 결과가 나올 예정이죠. 그렇죠.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꾸준히 얘기 드렸습니다만 미국은 금리를 동결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는 게 단기적, 내일 당장은 아니고 중기적으로 볼 때도 매파적으로 발언이 나오는 게 좀 유리할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조정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자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실제 조정이 잘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맞아요. 제발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설령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외생적 변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이란 쪽 뉴스 때문에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단기적인 쇼크는 있을 수 있어도 그게 오히려 굉장히 좋은 찬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은 주식 비중을 적극적으로 줄이거나 할 필요는 없겠고요. 예. 만약에 이란 문제가 두려우신 분들은 ETF 중에 원유 관련된 상품, 코덱스 WTI, 제가 이전에 한 3일 전 월요일 날부터 아침부터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이제 석유가 계속 그 원유 가격이 올라오죠. 뭐 그렇게 크게 변동성도 없고 오히려 만약에 중동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쪽에서 제법 많은 수익을 줄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예. 그런 해지 전략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 대통령 선거라는 걸 갖다가 제가 이 얘기도 방송을 통해서 자꾸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주식 투자자한테는 돈 버는 이벤트라고 생각하셔야 예. 되고요. AI하고 그다음에 미국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주가 오늘 좀 약했습니다만 맞아요. 우리나라 방향은 다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그 G7 정상회담에서도 이 AI하고 에너지 생태계 쪽 이런 얘기를 거기서도 하고 오셨거든요. 자, 이쪽은 대통령께서 말씀한 말 한마디 오늘 그 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AI가 또 움직인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런 쪽은 계속 보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짧게 볼 테마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책 수혜주는 길게 심하게는 뭐 1년 정도까지도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예전에도 많다 보니까 AI, 그다음에 신재생, 디지털 화폐 쪽, 예. 그다음에 저 PBR 고배당주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신의 초이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는데요. 오늘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신의 초이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